네, 오늘은 바이탈 사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탈 사인은 한국말로는 활력 징후라고도 하고요. 생체 징후라고도 합니다. 바이탈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살아있다라는 우리 몸의 신호를 바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온, 그래서 바디 템퍼레처에서 보통 BT라고 표현을 하고요. 맥박수, 하트 레이트에서 HR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그리고 혈압은 BP, blood pressure라고 얘기를 하고, 호흡수는 RR, respiratory r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탈 사인, 즉 살아있다라는 신호는 보통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 감각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인형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인형이 그냥 뭐 골목길에 쓰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단 불러보겠죠. 여보세요 이렇게 불러봤는데 환자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알 길이 없겠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환자분들을 만져볼 겁니다. 이렇게 너무 차가워.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인들도. 즉 체온이 너무 낮으면은 그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면 뭐 보통 이제 요골동맥이나 이제 경추 이제 목 쪽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을 만져보면서 맥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숨을 쉬는지 이제 코에 손을 갖다 대고 호흡은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기본적인 그런 신호들을 캐치하는 능력들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표현한 게 바로 바이탈 사인인 거고,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그 바이탈 사인은 정상 범위라는 걸 갖고 있고,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인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체온은 뭐 36.6도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보통 한 36.1부터 해서 37.2도씨 정도까지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있고요. 맥박수는 이제 성인 기준으로,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을 수가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60회에서 80회 정도, 분당 60에서 80회 정도가 정상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혈압은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120에 80. 이거보다 뭐 140이 넘어가면은 고혈압, 그것보다 너무 낮으면은 저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호흡수도 역시 성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120에 16회. 물론 이것도 다 성인 기준입니다. 분당 12회에서 16회 정도를 이제 정상적인 호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탈 사인은 이제 살아있다라는 신호고요.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탈 사인으로서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특히 굉장히 어렵게 측정하면 의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선택한 게 바로 이 체온과 맥박과 혈압, 호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이제 살아 있으려면은 활동을 해야겠죠. 우리 몸의 신체가 살아 있으려면 뭔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이제 측정을 해내는 게 바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신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뭐예요? 조직과 기관을 이루죠. 얘네들은 얘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을 해야 우리 인체는 적절히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를 잘 생성을 해야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포도당이 될 수가 있고요. 포도당만 있다고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산소라는 애가 있어야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현을 하고 그리고 부산물로 CO2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뭔가
뭐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죠.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원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폐에서 산소를 들여오죠. 폐는 좌우에 한 개씩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을 따라서 폐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폐포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가 들어오게 되죠. 기관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양쪽의 폐에 폐포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폐포 옆에는 혈관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혈관으로 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종의 버스를 타는 거죠.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온몸으로 퍼져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산소를 혈관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시 폐포로 CO2를 보내서 밖으로 CO2를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해야 산소를 들여올 수 있는 거죠. 그 들여온 산소는 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심장에서 이제 강력한 펌프질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온몸에 있는 세포와 조직과 기관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을 강력한 펌프질로 해서 이 세포 조직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해야 우리는 몸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이제 각각의 신체로 세포 조직 기관으로 도달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바로 반응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보자면 석탄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제 뭐 태워서 에너지를 바로 발현을 할 수 없죠. 불씨라는 애가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태우면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걔네들을 촉발시켜 줄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학생 때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그 인체의 촉매를 바로 효소라고 부르고요. 인체는 수많은 효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적정 온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다 배웠죠. 그래서 적정 온도는 바로 체온에 해당이 되고요. 너무 체온이 높거나 너무 체온이 낮으면은 이 효소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대표적인 바이탈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체온은 뭐 쉽게 측정이 가능하겠죠. 바로 체온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계로 측정을 가능할 거고,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사실은 이 내보내는 CO2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ETCO2라고 하는데요. 뭐 나중에 제가 다뤄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드 타이달 카본 다이옥사이드 해가지고 ETCO2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 코에다가 이렇게 얇은 튜브 하나를 갖다 내면은 이 CO2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고, CO2가 안 나오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CO2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커브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ETCO2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O2를 내보내면 이제 내뱉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흡기가 되는 거고요. 내뱉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 패턴도 알 수 있고 호흡수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거 순환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펌프질을 잘 해주느냐를 측정하는 게 바로 맥박수와 혈압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박출량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웃풋. 얘는 이제 단위를 알면은 걔네들의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얘는 리터 퍼 미닛으로 분당 몇 리터의 그 아웃풋, 심장에서 쿵 하고 펌프질을 했을 때 분당 몇 리터를 이제 온몸으로 보내느냐, 이게 바로 심박출량이 됩니다. 근데 이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거는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해서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트 맥박수죠.
얘네들을 곱한 이렇게 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구할 수가 있는데,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거는 한 번 박동을 할 때 몇 리터가 나가느냐, 즉 1회 심박출량이 됩니다. 심박출량. 얘는 맥박수로, 맥박수는 1분당 몇 회의 비트, 몇 회의 펌프질을 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하트레이트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은 빛 없어지고 분당 리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심박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장이 얼마나 펌프질을 해서 심장에서 얼마나 그 혈액을 내보내고 있느냐를 측정하려면 사실은 심박출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심박출량이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측정하는 심장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큰 관을 심장까지 이제 밀어 넣어서 카테터를 밀어내서 측정을 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해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히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하트레이트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기본적인 4개의 바이탈 사인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트레이트, 심장은 뛰는데 그 심장이 뭐 이렇게 뛴다고 해서 그 심박출량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P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BP,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죠. 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심장에서 이제 뭐 혈액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 벽에 이제 부딪혔을 때 그 압력을 바로 BP라고 하고요. 얘는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 심장에서 얼마나 펌프질해서 몰려오느냐, 혈액이 몰려오느냐, 그거에 비례를 하겠죠. 많이 몰려올수록 이 혈관 벽에 부딪히는 압도 세지기 때문에 BP는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SVR이라고 해가지고 전신 혈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이 혈관은 탄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혈관은 이제 탄력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혈액이 쿵 하고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팽창을 순간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을 쿵 하고 그냥 받지 않고 쿵 하고 이렇게 압력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이제 건강한 성인들도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카디악 아웃풋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뭐 BP가 계속 무한정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겠죠, 이 혈관이.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탄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카디악 아웃풋이 와도 그 탄력성으로 그 어느 정도의 혈압은 유지시키면서 물론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유지는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 혈관이 이게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단단해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탄력을 받아주지 못하고 쿵 하고 받아버리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고혈압이라는 질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얘와 얘에 비례해서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변할 수 있는 하트레이트와 BP라는 거를 측정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측정한 바이탈 사인 4가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온, 그리고 맥박수, 혈압, 호흡수가 바로 바이탈 사인의 대표적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